진단 시간입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의 발전 어디까지 와 있는지 김경배 교통위원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전력시장 제도화 그리고 선진국의 다양한 활용 방향과 사례들을 소개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면서요? 네, 온실가스 감축 주요 수단의 전기차를 활용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낮 시간대 사용 집중되고 있는 전력 사용을 야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이용해서 전기차에 비축했다가 판매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선진 플랫폼에는 낮에 비축된 전력을 야간에 되팔거나 정전 또는 전력 부족 같은 비상 사태를 대비하는 이런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박기호 사장은요, 12월 책정이 예상되고 있는 충전기 사용, 그러니까 전기차를 충전할 때 돈을 내는 이런 요금과 서비스 발전 전망 등의 청사진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밤낮으로 전기를 충전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충전량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전력 과부하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떤가요? 네, 우리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만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전력 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한국전력 조정만 본부장에 의해 일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제작사별로 다른 충전 방식에 대비하자는 국제표준 지적에는 공감대가 조성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전력 비축의 사업성 활용 방안의 하나로 그리드 서비스를 비롯한 현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V2G라고 하는 표현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발전기를 증설하는 대신에 네. 이렇게 전기차를 모여진 전력을 건물의 공공시설물에 이용하자는 이런 발표라고 했지만 네.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요. 충반정 횟수는 고가인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이동거리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문제가 되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건물에 전기를 활용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또 전기차가 비싼 이유가 배터리 가격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상용화되려면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할 텐데 네. 배터리 기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참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먼저 개발이 됐지만 그 당시는 제대로 된 납축 전지조차 없다 보니까 아쉽게도 내연기관에 자리를 내주게 됐는데요. 네. 지금은 리체 수소 2차 전지에 이어서 휴대폰에 많이 사용돼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리튬이온 전지가 중대형용 전기차 배터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전기차 산업 역시 다소 뒤진 면도 있습니다만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적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테슬라 못지않은 강국자질을 피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기차 산업 주도권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네. 한국이 잡고 있군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보급이나 기술로도 전기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한국 SNE 리서치가 본 지난해 내연기관과 모터를 동시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잡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EV를 비롯 신형 순수 전기차로 불리고 있는 BEV 타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0만 대가 넘었고요. 오는 2020년에는 850만 대 이상 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2020년 사이 증가되는 그래프를 볼 때는 PHEV가 연평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충전식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연평균 62.4%이고 그 다음이 순수 전기차인 BEV가 59.8%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2020년까지는 지금도 리터당 40km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엔진 겸용인 말씀드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은 2020년이 넘어야만 순수 전기차 에너지원인 배터리 수명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또 충전 효율도 극대화시키는 기술 개발 시점이 엇비슷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네. 지금은 6개사가 제작한 전기 승용 보급 대수는 제주도가 2,046대, 서울이 1,107대를 비롯해서 경남이 360대, 경기가 243대,
부산 206대를 포함하면 모두 4,945대가 되고요. 여기에는 2인승 경영 화물 전기차 라보피스도 민간 보급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2020년은 넘어야 순수 전기차가 좀 상용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셨어요. 9월부터 급증되고 있는 국내 친환경차 보급에서도 보면 전기차 비율이 좀 낮더라고요. 원인이 뭘까요? 네네. 현대, 기아차와 한국 GM, 르노, 삼성이 지난 9월 판매한 친환경 자동차 22,758대이지만요. 대부분은 엔진 겸용차죠. 지금 말씀드린 하이브리드인데요. 하지만 테슬라와 GM, 포드를 비롯한 닛산과 폭스바겐 등이 그 주행거리를 대폭 개선한 신형 순수 전기차, 아까 말씀드린 BEV 출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GM은 3만 달러대의 한국산 배터리로 주행거리를 320km로 늘린 볼트를 내놓는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맞춰서 환경부도 전차종 이용이 가능한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BMW i3와 호환되지 않은 보급 초기에 그 기아 자동차만을 위한 충전 전용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작업은 거의 배제된 상태라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네. 더욱이 그 고속도로 이용 확대가 목적인 인프라 구축에서도 신규 설치가 우선이다. 예산이 남아야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이는 곧 300여 대에 달하는 BMW i3의 경부 간 안성 휴게소 하행선과 서울 충청 간 가평 휴게소 충전기 사용을 불허하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비인축을 사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전기차 충전은 요금까지 부과가 된다는데 충전 시설을 신설하는 것도 보급률 확대의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건 역시 이 무료 충전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것이 보급 정책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보급 미달인 상태다 보니까 여기에 또 충전요금까지 받게 된다면 구매를 저하시키는 당연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이들의 정평인데요. 네. 물론 지역 운행 현실을 고속도로 이용으로 끌어내기 위한 225개 휴게소를 상대로 충전기를 설치하는 이 급속 충전기는요. 완축은 안 되지만 짧은 시간에 보충시키는 개념이라 의도는 참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급속 충전기 대수는 현재 100기이고 이 중 30기가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가 됐는데 연말까지 46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게다가 100기를 목표로 한 2017년에는 당진 영도 고속도로와 대전 통영 고속도로, 부산 울산 고속도로, 또 대구 부산 고속도로 등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7개 모델의 운행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겠지만요. 네. 환경부는 가끔씩 충전이 불가한 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잘 알아서 대변하고 또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